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절대 부채를 사지 않는데, 그러면 부채라는 거 뭐 자동차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물건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물건들을 살 때 부자들은 현금을 쓰지 않고 자산이라는 도구에서 나오는 돈으로 산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이 생기면 부채를 먼저 사. 돈이 나와. 일을 하면 돈이 나와. 일하면 돈이 나오지. 일하면 돈이 나와. 근데 사람은 일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 아플 수도 있고, 그치? 그런 경우에 일하지 못하면 돈은 그때부터 어떻게? 바로 끊겨. 일하지 못하면 돈이 안 나와. 일하지 못하면 돈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걸 근로소득인데 경제용어로는 임시소득 또는 노동소득이라고 말해. 자, 이 문제는 여기는 이렇고, 이건 그럼 어떻게 다른데? 처음에 일을 해. 근데 돈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멋진 노트, 그지? 공장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노트 그 제품이, 신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돈을 엄청나게 벌겠지만 그 공장이 지어질 동안에는 수입이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일은 하지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근데 이게 딱 구축이 되고 나면,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지. 왜? 직원들이 다 일하니까, 그지? 일하지 않는데 돈은 어떻게 해? 계속 들어와. 근데 여기에다가 레버리지가 붙어갖고 점점 수출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 돈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무슨 소득이라고 하냐면 자산소득이라고 해. 부자들은 현금이 있으면 뭐부터 만든다고? 자산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지출을 한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 자산소득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 소득은 이런 소득이야.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임대 건물, 그지? 서장훈이 서울에 엄청난 건물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팔아서 일시불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건 자산이 아니야. 아까 얘기해줬지? 그럼 뭐가 자산이냐면, 내가 소유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소유한 농장이 있고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이걸 자산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파이프라인, 수입의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파이프를 막 연결할 때는 물이 안 나오지. 근데 파이프가 딱 완성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물이 줄줄줄줄 나오잖아. 그런 소득의 원천을 만든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그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 20, 30대에 취업을 하지. 요즘은 훨씬 취업에 그게 연령이 그 스펙 쌓는다고 많이 늦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중간치로 계산해갖고 있잖아. 25살에 취업했다 생각을 해봐.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졌지. 그래서 길게 잡아서 55세에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수입의 곡선이 이렇지. 부모님이 투자해주고, 그지? 마이너스 했다가 이때 수입이 쭉 생겨가지고 여기 뭐가 생겨? 자녀도 생기고, 결혼, 또 뭐 부모님 병원비 뭐 이렇게 쭉 지출할 일이 생기잖아. 근데 소득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지. 55세가 되면 딱 끄껴. 근데 우리가 있지, 알아? 이게 소득의 곡선이야. 이해되지? 근데 지출은 어때? 지출의 곡선은 봐봐. 우리가 지금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잖아. 기본 100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연장전까지 생길 거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서 120세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봐, 이때 정년퇴직하면 보통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엄마 세대들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 다 뭐해? 알바하잖아, 그지? 원래 직장을 다닐 때보다, 아빠들도 그지? 정년퇴직할 때 그 전에 직장들보다 소득이 형편없지. 내가 저번에 보여준 그 방중화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은행에 그때 국민은행이었나 거기 다니셨대. 그래갖고 그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아메사업으로 성공하셨잖아. 근데 새 아파트를 사서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나이 들어서 그지? 입주하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 자기 상사더래.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끊기면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수입의 곡선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지출의 곡선은 되게 엽기적이다. 이게 왜냐하면 왜 소득이 없을 때도 그지? 부모님 돈을 통해서 있지. 우리는 계속 돈을 쓰면서 살아. 세금을 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지? 간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참 벌 때는 이 소득으로 지출이 감당이 돼. 근데 봐봐. 살아있으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돈이 있지. 수입은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지출은 어떻게 해? 절대로 안 떨어져. 매달 지출할 게 있잖아. 생필품비, 그지? 세금, 뭐 차량 유지비, 또 자녀들이 있으면 뭐 챙겨 먹이고 인간관계, 그지? 부모님 병원비, 질병, 아픈 거와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있으면 나가야 되는 지출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 수명이 길어지는 이변, 그지? 수명의 뭐야? 연장.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이 코로나랑, 그지? 이거 스마트폰. 다 통틀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지? 여기다 모아버렸어. 코로나19까지 오면서 지금 오프라인이 절단 났잖아, 그지? 경제적으로 절단 났잖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야 돼. 자녀도 키워야 돼. 집도 사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돼. 그지? 그래서 이 지출이 계속 지속되는 이 공간에 이게 알바를 해서 봐봐. 이렇게 좀 올라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알바해서 수입을 몇 살 때까지 벌 수 있어요? 70살까지 벌 수 있어? 난 70살까지 벌기 싫거든. 근데 70살 돼서 써준데 별로 없을걸? 대단한 뭐 다른 능력 있지 않은 이상, 그지?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자본은, 즉 21세기의 돈, 21세기의 돈은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배워서 만들 수 있대. 배워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대. 얼마나 좋아, 그지? 자, 그러면 이 자산소득이라는 걸 꼭 만들어야겠는데, 그지? 자산이라는 게 어떤 걸까? 자산에는 두 종류가 있어. 또 언니가 통계청 다녀서 그런 데는 또 빠삭하다, 이가 맞지? 그래서 자산에는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거든. 유형자산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는 것처럼 건물이야. 상가. 그지? 그러니까 그래도 월 뭐 200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상가라야지 평생 삶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그 유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부동산, 그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게 상가, 또 월세 받을 집도 있지. 내가 사는 집은 자산이 아니야. 왜냐면 계속 집의 수명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잖아. 월세가 들어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내 집은 아니지만 내 소유의 집이 월세가 들어온다면 그건 자산이야.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공장, 그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 필요한데 지금 소유할 순 없잖아.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 근데 무형자산도 있거든. 그 무형자산은 뭐 뭐 특허권 뭐 이런 또 뭐 그거 운동선수 금메달 따잖아. 그러면 연금 나오지.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또 가수들 노래 뭐야 저작권이지, 그지? 또 책
소설, 해리포터 같은 건 대박 터져서 그 사람이 뭐 영국 사람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가 됐잖아. 가난했었어도, 그치? 그래서 무유형자산이 지금은 유형자산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게, 유형자산은 코로나 터져보니까 어때? 공가 막 생기면 있잖아. 이게 타격이 엄청나잖아, 그지? 세금은 많고. 근데 무형자산은 수치를 측정할 수 없는 거는 세금을 매길 수 없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작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 노래방을 안 가봤네. 자기는 노래 잘해? 그치만 이게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노래에 저작권료가 들어오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좋은 건 알지만 우리가 역시 가질 수 없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다행히도 뭐가 있냐면 회원 자산이라는 게 있어. 이 회원 자산이 돈이 될까 안 될까? 되거든. 여기 대표적인 게 뭐야? 카카오톡이지, 유튜브지, 페이스북이지, 또 인스타그램, 그지? 이것들은 유저라고 하지, 그지? 거기서 자기 사진 올리고 거기서 소통하고 하는 고정적인 사용자,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야? 기업에서 투자도 일어나고 온라인상에 빌딩이 생긴 거지, 상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회원 자산 시대야. 그래서 카카오톡의 의장 김범수 씨가 삼성을 엎질렀잖아. 7월 30일에 그제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 회원 자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방법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일반적으로 팔로워가 많이 생길 때까지는 이건 돈이 되지 않아.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이 끝없이 있는 건 아니고 평생을 또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뭐가 있냐면 A용 소비자 회원 자산은 있어. 치약이 떨어지면 그 다음 달에 또 쓰고 하는 재구매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은 진짜 알짜 부자는 누가 진짜 알짜 부자냐면, 우리나라에는 LG생활건강 있지, 애경, 미국에는 P&G, 이런 생필품 회사들이 주식값이 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사고 하거든.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있잖아, 이런 유통상의 회원자산을 기회를 주지는 않는단 말이지. 근데 회원자산은 뭐가 비전이냐면, 처음에 구축할 때는 힘들어. 빌딩하고 똑같아. 근데 구축할 때는 힘들지만 구축해놔서 어느 정도 내 그 소속의 회원 자산 바운더리 안에 애용 소비자 수가 수백 수천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면 있지, 기업에서 반드시 투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실제로 있지, 아메 같은 경우 예전에 주유소, 우리나라 주유소, 또 전기 제품, 쿠쿠 압력밥솥, 또 뭐 삼성전자 세탁기, LG 거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또 다 빠져나갔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재계약해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또 들어오겠지. 그런 식으로 회원 자산은 많아지면 뭐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들이 여기에 제품을 들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자산, 그지? 회원 자산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데?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데, 그지? 그냥 만들어지진 않거든. 그래서 아까 이 회원 자산을 만드는 일은 이 비분면에 들어가. 근데 비분면의 특징은 아까 뭐라고?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 그러니까 시스템이 세 가지 종류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갤럭시 노트 같은 그런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건 우리는 불가능해. 이건 만드는 거는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두 번째로 시스템을 사는 게 있어. 사는 방법. 이게 뭐냐면 스타벅스, 또 맥도날드 같은 그런 체인점이지, 체인점. 그냥 구멍가게 체인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는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거든. 그냥 뭐 조리법 이런 정도, 재료를 대주고 이런 정도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어느 장소에도 똑같은 이렇게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되어 있는 걸 말해.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스템을 살려고 하면 수억이 들지.
그래서 요것도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내가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거야. 학교. 온라인상의 학교야. 그래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있잖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도 많잖아.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학교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정보를 주는 걸 말하거든. 정보를 활용하는 걸 말하는데 어찌됐든 간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주고. 학교에 있으면 있지. 우리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도 어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쌤한테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어떤 놈은 어떤 애는 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서울대를 가는 애도 있고, 그냥 취업하는 애도 있고, 공부에 일절 관심 없는 애도 있고, 여러 종류로 나눠지잖아.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 살게 된 건 뭐야? 그 교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아메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자를 키우는 정보 시스템이야. 정보 시스템. 이거를 이름이 있거든.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WWDB, 이게 월드와이드 드림빌딩이라는 미국의 람퓨리어라는 사람이, 이제 AM에서 했던 사람이 이제 모든 성공자들을 모아서 100% 이대로 하기만 하면, 이게 사실은 왜 힘드냐면 학교는 그냥 쌤이 얘기해주는 공부만 들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듣고 몸으로 해봐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래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100% 성공률이 100%야. 그런 시스템이야. 이 통계적으로 이거 확실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여와서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었지. 가난하고 막 처음에는 사업이 망해서 반지하 월세 살고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정말 뭐 사업을 해서 뭐 이렇게 정말 뭐 이준호, 심하영 그런 리더님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마이너스 났지만 그걸 다 갚고 일었을 만큼 있지. 이게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그런 확실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이름은 WWDBK 코리아. 그리고 이걸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은 오영옥 김일두 리더님인데, 내가 나중에 그분들의 마인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 독립을 외치고 싶었대. 난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따 영상 올려놓을게.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잖아.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어서잖아. 그래서 그러면 언니가 말하는 이 삶의 길하고 사분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에 살고 있잖아. 우리가 타고난 자본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오너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두 부면에 많은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있지. 근데 여기에는 실상 지구 전체 현금 5%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95%가 나눠 가려고 하니까, 그지? 이렇게 파이가 있으면 그지? 요거 가지고 이거 다 나눈 거야. 이건 다 여기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삶의 길을 살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제 가난을 되물려주는, 그런 가난을 상속해주는 부모가 싫다, 그러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쪽 분면에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돈으로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부자가 된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고 지금은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직장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다면 이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해갖고는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지금은 크게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살면서 이 비분면에 있는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현금적으로 여유가 있어? 없잖아. 그런데 다행히 뭐가 있냐면 소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있지. 양치질은 했고 머리는 감았잖아.
그렇게 생필품을 소비하는 그 소비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그 일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이쪽 분면에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분면의 소득을, 자산 소득을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애들을 케어하고, 그지? 내가 원하는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사실 가정의 그런 분란이라든지 아니면 힘든 일은 되게 정말 0. 몇 %를 빼고는 두 종류잖아. 건강 때문이거나 경제 때문이거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만약에 90%다. 그러면 90%의 가정을 지킬 수도 있는 얘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반드시 부자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비할 때 그냥 현금 박식으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지? 수입이 생기면 소비를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간에 뭐를 거쳐서 자산을 먼저 구축하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지출하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다 소중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었으니까 여기서 끝낼게. 안녕. 감히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경제 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해야 되겠다. 저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진짜. 예, 저부터 경제 독립 만세를 하고 싶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한국에만 계셨다. 말도 어수룩하고, 그리고 저는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 근면 성실, 거기다 그 교육열도 상당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이 배웠어요. 그런 반면에 경제력은 상당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국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경제 독립 만세를 부르짖게 해야 되겠다. 굉장히 역량 있고 우수하고 열심히 네. 하는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 기회를 이제. 예, 제가 한번 전달하고 싶었고, 또 우리 사업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우리 주부들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직장 다니기 어려워지고 또 살면서 나이 들어갈수록 그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같은 한국 분들인데 교포들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여성분들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 아메이도 한국에 가서 하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후원의 기본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수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알리겠다.